네, 오늘도 어김없이 중간중간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 이거를 이제 우려먹기 위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의 어록입니다. 네, 두 가지 정도 마음에 들었던 어록을 꼽아봤고요. 의외로 이 책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어록 중에 그 사랑에 대한 어록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인정 욕구나 뭐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던 거 보면은 뭐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 그리고 공격성 그 두 가지 중에 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어록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저에게는 그 와닿지 않는 어록이라서 생략했고, 두 가지 중 이제 8번에 해당하는 어록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, 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라. 그리고 먼저 네 자신에 대해서 배워라. 그러면 왜 당신이 이러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.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.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병식이죠. 예전에도 다른 녹음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던 이제 학자였으니 그의 이제 정신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내면에 있던 그 경험,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고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. 아무튼 이제 그 방식이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 기법이 하나의 상담 기법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내담자를 어떤 식으로 그런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하죠. 저는 자세히는 모르죠. 당연히 심리학에 대한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. 어쨌든 무의식에 대한 그 근원,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갖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서 진심으로 탐구하고 그 부분을 끌어내게끔 많이 노력을 했던 이제 프로이트의 그 경험에서 나온 어록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자기 병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병식을 이제 가져나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현대의학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제 정립이 된 거죠. 사실 참 그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긴 한데 다른 질병과 달리 이런 정신적인 그런 불안,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자기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. 그러니까 소위 난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워딩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기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게 조금 아무래도 불안할 수 있죠. 내가 왜 진정으로 이러한 병 혹은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,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진짜 원인에 대해서 마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말했으니까 한 번쯤은 깊이 새겨들어 볼 만도 하겠죠. 저도 나름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그런 뭐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모르겠지만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자기객관화, 메타인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나를 최대한 제3자라고 생각해서 나에 대해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 연습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나의 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겠고 내가 가진 어떤 정신적인 취약함, 내가 왜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겠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내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탐구는 필요하겠죠. 그래서 어쨌든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
저는 일단 괜찮은 어록 같았고요. 그 다음에는 약간 뭐랄까 좀 괜찮은 어록이긴 해요. 15번이고요. 그대가 지적 노동과 정신 활동으로부터 충분한 쾌락을 끌어낼 줄 알게 된다면 운명도 그대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. 사실 뭐 아무래도 뭐 지식인, 정신 활동, 지적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그런 삶에 되게 큰 비중을 정신 활동, 뭐 지적인 그런 노동, 지적인 뭐 지식 노동 뭐 그런 쪽으로 하는 분들에게 대해 뭔가 좀 육체적인 활동,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우위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. 아무래도 그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 성취감이 일종의 자아 실현 그런 개념이라고나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. 아무래도 단순 육체 노동은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삶이 좀 단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몸을 쓰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피로감을 딱 씻고 뭐 식사를 뭐 하든지 아니면 건너뛰든지 이제 누워서 좀 자기만의 여가 시간을 보낼 때 그 꽤 성취감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피로감, 네,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일이 아니더라도 뭐 지적인 활동, 뭐 정신 활동, 이를테면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글을 끄적인다든가 아직도 글쓰기라는 표현이 조금 부끄러워서 아무튼 글을 써본다든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뭐 녹음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생각,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이나 탐구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는 아웃풋이니까 일종의 정신 활동 이런 것이겠죠.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결과물로서 꼭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뭐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뭔가 흔적을 남기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일단 즐거움을 느낀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쨌든 프로이트는 쾌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결이 맞는 부분인데 거기서 오는 그 느낌 그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운명이라는 표현까지 운명도 어쩌지 못한다는 말을 할 정도면 꽤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.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작업이나 제 말을 녹음하는 이 과정을 정말 뭐 지금처럼 뭐 한두 달 하고 끝나면 크게 삶의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뭐 3개월, 6개월, 9개월, 뭐 12개월 그렇게 조금씩 그 기간이 좀 더 장기화된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저는 여가 시간에 이제 시간을 둬서 글을 쓰거나 제가 하는 생각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지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얻는 쾌락 그걸로 인해서 제가 가졌던 좀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 운명에 대해서 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약간 어록에 대해서 짜맞춘 경향은 있어요.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. 정신노동 혹은 정신활동 여기서 오는 쾌락 또 육체노동 몸을 써서 하는 그런 또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 쾌락 개운함이 또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로이트의 생각은 이런 정신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쾌락이
엄청 이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겠죠. 사실 모르겠습니다.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긴 하네요. 좀 약간 막아 뜨는 감이 있는데 워낙 프로이트가 남긴 어록 중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구절이었어요. 이 15번이. 약간 이 말이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어, 책을 읽는 걸 좋아했던 소년이었고 책을 좋아했었던 학생이었고 다 과거형이었지만 이제는 좀 많이 나이가 든 책을 좋아했던 아저씨가 돼서 이제 와서 조금씩 재활활동처럼 책을 읽으면서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내가 느끼는 그 비극적인 운명이 나를 어쩌지 못할 정도까지 큰 즐거움을 줄 정도가 된다면 제가 버렸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지고 하네요. 왠지 사람이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욕심이 생기니까 저는 그런 욕심을 버린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참 그렇네요. 그냥 뭐 제가 글이나 뭐 말을 통해서 뭔가 큰 뭐 명성이나 뭐 돈이나 명예 이런 명예 뭐 똑같은 말했네요.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한번 제대로 된 글쓰기가 될 수 있는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고 말도 조금은 이렇게 원테이크로 날려도 꽤 괜찮은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드네요. 그러려면 이제 지금처럼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면 제자리 걸음일 테니까 조금 장기적인 취미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. 네. 아무튼 예. 또 이번에도 책 한 권 가지고 몇 번 우려 먹었는데요. 아직 다 우려 먹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 먹을 게 남았고요. 그래도 연속적으로 이제 끼워 넣기는 좀 양심이 찔리니까 지금처럼 잡소리, 기사거리, 뭐 영화나 책거리 요 사이에 약간 광고지처럼 어록을 넣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뜨는 프로이트의 어록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